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란에 가담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우리가 또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지금은 이제 그 KBS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요거 이게 이제 거의 예. 지금 실마리가 지금 풀리는 느낌입니다. 박장범 아직도 있고요. 박장범 아직 사장이야. 예. 네. 자, 관련한 이야기 일단 법조인이 필요하죠.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노조 KBS 본부 박상현 본부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당시 와 진짜 트라우마야. 나 이거 생각할수록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KBS만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뉴스 특보를 진행했습니다. 딱 맞춰서. 그렇습니다. KBS는 계엄을 미리 통보받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가서 KBS 관련한 진술을 한 게 알려졌어. 예. 자, 그 진술 한번 좀 볼까요?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어 라고 말했다. 오. 윤석열이 오. 8시에 이미 얘기를 하더라. 그 의심은 더 커진다고. 이게. 그렇죠. 근데 당시 KBS 보도국장이요. 보도국장. 평상시와 같이 음. 퇴근을 합니다. 예. 예.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계엄 담화 특별 방송을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사장 내정자였던 파우치 박장범. 이 사람은 내정자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내정자. 예, 내정자. 근데 이 내정자 박장범이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냈다는 이제 내부 폭로가 나와서 우리가 저 본부장님을 모셨는데 계엄 선포 전에 그렇습니다. 12.3 내란 당시 최재현 보도국장의 동선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회사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 차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복귀해가지고 뭐 물건 챙기러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부조종실 들어가가지고 뭐 이게 신호 잘 들어오나 체크하고 뭐하고 본인이 뭘 챙기고 있더라. 그래서 그 직원이 뭐 물어봤다며. 예, 아니 뭐 무슨 일이시냐니까 아니 뭐 안보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안보 관련. 안보 관련.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런 모든 배우의 파우치 박장범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박장현 본부장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예. 가졌는데요. 그 기자회견 장면 중 일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KBS 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당시 박장범은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 방송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지도 않은 위치였음에도 권력자 누군가의 연락을 받아 최재현 국장에게 대통령 담화방송 준비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KBS에서 22시에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까지 전달을 했을까? 저희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장범 지금 KBS 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 박장범이는 예. 대통령실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 예. 야, 근데 어제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MBC가 보도를 했어요. 예. 그 주인공이 실명이 공개가 됐죠. 네. 누구냐? 박장범이 당시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인 최재혁 비서관과 계엄방송 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오. 근데 이 최재혁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이 계엄담화 발표할 때
그때 현장에도 배석을 했고 오. 과거에 김건희 황제 관람 있었죠. 그거 기획한 것도 최재혁이고 오. 어쨌든 개헌방송 실무 자체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이거는 경찰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 오. 최재혁과 박장범이 연락을 주고받은 거를. 와. 본부장님. 아, 예.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뭐 앞서서 정리를 했지만 최재현 보도국장이 왜 퇴근했다가 직접 돌아왔을까라는 그게 것 미스터리예요. 자체가 처음에 의혹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방송사이다 보니까 어쨌든 24시간 방송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저희가 야간 상황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상황실장이 예를 들어서 밤 사이에 뭐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특보를 직접 챙기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정부 발표다 이렇게 있으면은 야간 상황실장이 챙기면 되는데 보도국장이 다시 왔어요.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다들 기자들도 야근 서던 기자들도 놀랬죠. 저 사람 왜 왔지? 사실 보도국장이 KBS 보도국장이 오후 6시에 퇴근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안 되는데 더 늦게 퇴근하죠. 이전에는 보통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보도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나가는 걸 다 보고 퇴근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더 라이브를 4년 이제 대리를 하셨잖아요. 하잖아요. KBS. 예. 제가 이제 그 밤 11시에 했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보도국장이 그때 퇴근했는데. 보통 그런 식이죠. 보통 뉴스 나가는 거 다 보고 예. 이제 타사에는 또 뭐가 나갔는지를 보고 모니터하고 우리 뉴스는 잘 나갔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퇴근을 하는데 그날 어쨌든 최재원 보도국장은 일찍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하네, 다시 막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돌아왔지 했는데 안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했는데 계엄 선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냐? 최재형 국장이 다시 돌아온 게 이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의심이 되죠.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날 의혹 제기를 했죠. 분명히 이거는 무언가 교감이 있는 거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의혹의 핵심은 누가 과연 최재형 국장에게 전화를 했느냐. 그렇지. 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이었고 12월 4일 날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9일 당시 박민 사장 그리고 최재현 보도국장 그리고 누군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성명 불상자 이 3명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안을 좀 팔로우업을 해왔죠. 그렇게 하면서 알아냈던 것이 누가 최재현에게 전화했을까라고 한 그 누가가 바로 박장범이었다라는 거였죠. 아시지만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바로 국군 통수권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내정자 신분인 사람이 최재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뭐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여러 가지 방송 준비에 필요한 사안을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장범 사장은 분명히 또 권력자 누군가와는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게 누구냐라는 것이 어제 MBC 보도로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재혁 비서관. 네. 네. 아니 법조인님, 네.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같은 바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 처벌받는 것도 네. 방송사에 대한 단전 단수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대죠. 이거는 네. 단전 단수를 안 시키고 오히려 친이 쿠데타 세력의 나팔수 역할로 그렇습니다. 전환시키는 부분을 지금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송법 위반은 뭐 빼박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최재혁 비서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분이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맞습니다. 또 이제 비서관으로 가기 전에 또 국민의힘에서 당직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뭐 김건희 라인 뭐 윤석열 이쪽에 뭔가 이렇게 인연을 가지고 비서관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던 많이 인사기 했었어. 때문에 우리도. 박장범 사장이 내정자 신분에 불과한데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은 누군가 뒷배가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사실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이거는 격상시켜서 더 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서 이건 좀 수사를 아. 더 해야 될 예. 사안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란 심각하죠. 선전선동이 되는 거죠. 선전성동. 아 너무 약한데. 내란 선전선동인데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선전선동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가 권력 찬탈기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전입니다. 예. 네, 그렇죠. 보통 그 제일 먼저 이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럼 적국의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삐라를 뿌립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북한이 내려오자마자 서울의 방송국부터 점령을 합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 할 때도 서울의 방송국부터 점령을 합니다. 은연자중하던 군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주요한 임무를 KBS가 내란에 공조해서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뒤집어 쓴 거예요. 와. 이 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 대박이야. 근데 박장범 저번에 국회인가 한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 국회 지난 8월에 나와가지고 예. 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럼 그 영상 한번 좀 보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네요. 저 이거 저 심각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KBS가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내부 인사가 뭐 사전 협의 내지 공모 내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회사 차원의 진상 조사를 했습니까? 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재현 국장께서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 준비가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아시죠? 네, 네, 그 부분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걸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네. 교묘하게 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네.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 따져 보니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순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판단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자기가 최재형 국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 자체가 상당히 좀 도둑이 제발 저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좀 모면해 가려고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좀 이제 조금 긴데 보면은 파우치가 머리를 계속 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편견이 아니라 지금 네. 드러난 의혹을 기반으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장범 사장은 내정자 신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란 특검의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었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저 KBS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금 노정면 의원이 물어보고 있는 건데 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이고 도둑한테 경찰서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내란에 관여한 사람이 내란을 진상조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장범 사장은 상당히 본인을 좀 감추기 위한 어떤 은폐하기 위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태도로 좀 느껴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KBS를 포함해서 이 고위직들 중에서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꽤 많이 아직도 많을 남아 거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1심 판단 나왔잖아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란 알박기 인사 취소법을 저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논의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친일파 청사는 못해도 윤석열, 김건희 부역자 청사는 해야 돼. 해야 돼. 일제 강점기 때 학병 지원하라고 선무 방송했는 방송국이 그럼 무죄입니까? 친일 부역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 거거든요. 이거 진실을 규명해야 돼요. 누구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한 건지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근데 의심되는 것은 이 권력자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핵심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이 최재현 보도국장은 KBS 내부에서는 좀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혹시? 뭐 조금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단 최재현 보도국장이 있던 시절에 KBS 뉴스에 북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석열 네, 북한 뉴스, 뭐 국방 뉴스, 전쟁 준비 뉴스, 뭐 외환제. 정말 뭐 추측이지만은 전쟁 위기감을 좀 고조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할 정도로 국방 뉴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무인기 침투와 또 결을 같이 했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네. 아니 그러면 그냥 혼잣말입니다. 네. 뭐 동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경찰이 한번 무혐의 내리지 그래서 않았어요? 경찰이 저희들 뭐 오늘도 좀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이제 결국 저희들이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의 고민은 그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상 방송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전 홍보수석 아, 네. 사례가 예, 유일하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저런 정황이고 뭐고 간에 너무나도 명확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어떠한 내용의 이제 내용이 그 전달이 되었는지가 이제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녹취 파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진술에밖에 의존할 수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것 아니었나. 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2024년 12월 9일에 고발을 했어요. 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란 특검은 KTV 쪽으로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한 부분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네. KTV는 뭐 말하자면은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네.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는 공영방송이고 여기는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의 편성과 자유가 보장이 받는 조직입니다. 네. KTV와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KTV에 대해서 판단하는 잣대와 KBS에 대해서 판단하는 잣대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란 특검에서 그런 걸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KTV 보다가 뭐 공무원 조직에서 자꾸 오야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뭐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오야부이. 본부장님 직업이 건달이에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직군이 어디예요? 기자예요? 예, 기자입니다. 약간 건달 기질이 있으시네. 말씀 잘하다가 오야. 그래서 이제 KTV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네. 뭐 이거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었나. 마찬가지로 KBS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만약에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들도 특검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건을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경찰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 좀 방송법 위반으로 됐던 우리가 거 들여다볼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 내란의 관점으로 예. 가져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 자체가 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게 아까 뭐 그렇지. 방송법 처벌 사례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 때 뭐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것들 달라. 녹취 나온 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내란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그렇죠.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방송을 장악해서 내란에 협조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현 사례는 다 찢어버리고 다 그거랑 찢어버리고 전혀 달라. 이거는 아예 내란 사례로 그렇죠. 아주 깊숙하게 이거는 좀 파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 아니냐. 그렇습니다. KBS가 생각이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성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주요 종사였다라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유추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KTV는 국영 방송 느낌이고 시키면 시키는 데 해야 되는 거. KBS는 공영 방송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 개념에 좀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재밌는 게 MBC나 뭐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뭐 단전단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대통령의 담화를 딱 정시에 방송을 한 매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요? KBS, KBS, YTN, YTN. TV조선. YTN. TV조선. YTN. 그러니까 이게 뭐 TV조선, 뭐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이니까 신호 들어오는 거 바로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YTN도 당시에는 김백의 YTN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세 개만 정시에 딱 방송을 했다. 뭔가 쎄한 느낌이 좀 드는 투명하다 거죠. 투명해. 약간 느낌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좀 깔끔하다 이거 약간. 약간 그래서 깔끔한데. 저는 일단 뭐
방송법에 따른 부분은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반이라고 보는 거고 예. 이게 조직적으로 무언가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뭐 2차 특검 종합 특검에서 이거 꼭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거는 완전 상상인데 이건 전 최재형 국장 동선도 좀 따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언제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네. 박장범이랑 최재현이랑.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전화 받고 왔을까 보다 그 퇴근하고 나서 뭐 박장범을 만났다든지 누군가 만나서 얘기 듣진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 시간대가 딱 얘기 듣고 들어온 느낌도 있고 해서 그 저는. 재밌네요. 그럼 저기 옷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갔으면 갈아입고 왔을 수도 있는데 저 시간이면 외부에 누군가를 만나고 바로 돌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때 알았을 가능성보다도 미리 알고 연막으로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다 해봐야 그것도 되는 거죠. 열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그 중대한 사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꼭 해야 되는데 못다한 말씀 있으신가요? 아 지난주에 그 방송하셨던 거에 좀 항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네. 아, 요새 제가 지금 저 사건이 좀 오늘 또 기사가 또 떴더라고 나. 또 하나 입건됐더라고 내 사건이. 또 누가 고소해가지고. 아, 김규현이랑만 방송하는 거지야 지금. 그때 그 마포 경찰서장 말고 또 터졌어. 뭔데요 거기는 또? 아니 지난주에 KBS 이사회 관련된 판결을 하시면서 제가 다뤘는데요. 남들 안 다룰 때.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요즘 KBS 누가 관심을 가져요? 아니야. 그냥 끝. 아니. 이랬는데 아니야. 아니 그 KBS에서 이제 똑같이 수신료로 월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 좋지 않다. 본부장님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 다뤘죠. 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는. 좋은 자세이십니다. 예, 아니 이게 정말 그래요. 근데 사회 현상을 제가 전달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해하고 그 동접자 얼마 안 본다 이런 걸로 좀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멘트가? 아니. 공적자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한다. 그래서 그 앞으로, 현상. 예, 현상. 그 계속 KBS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최욱 씨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박상현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나왔던 거 같아요.